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구들. 이제 벌써 1단원의 8번째 차시, 8차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7차시에서는 이야기를 읽고, 이모의 꿈꾸는 집이라는 이야기를 읽고,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요약을 하고요. 그 흐름에 따라서 요약을 하고요. 그리고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인물이 한 행동과 말을 찾아봤어요. 우리가 인물이 한 행동과 말을 찾아보는 이유는 인물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그런 흐름에 따라서 가치 낱말을 이용해서 우리 뭐 정의, 자유, 평등, 뭐 봉사 이런 가치 낱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가치 낱말들을 이용해서 인물의 행동과 말에서 그 인물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유추해 보고 그 인물의 삶의 태도를 요약해 보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도 끝까지 영상 보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네, 모두 이모의 꿈꾸는 집이라는 책을 읽었을 겁니다. 이 글이 65쪽부터 74쪽까지 나와 있는데 다양한 삶의 가치와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 글이 생각보다 짧지는 않아요. 좀 긴 이야기이고 긴 이야기인데다가 그것마저도 중간중간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한 번만 더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꼭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꼭 읽으셨으면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해볼 텐데, 지난 시간에 했던 활동이에요. 이야기 줄거리를 조금 이해해 볼 건데요. 제일 처음에는 피아노 소리가 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상수리에게 이모는 피아노 건반을 씻어오라고 하죠. 근데 상수리의 특징 알죠? 상수리는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고요. 이모는 꿈꾸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꿈꾸는 집을 만드는 게 꿈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상수리와 진진이 피아노 건반을 씻고 있을 때 어기와 초리가 날아옵니다. 어기와 초리는 새죠. 그래서 어기는 날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새고 초리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 새였어요. 그래서 어기는 초리에게 나는 법을 물으며 즐겁게 나는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빨랫줄에 매달린 피아노 건반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때 상수리가 예전에 즐겁게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꿈꿨던 기억을 떠올리고 다시 피아노를 연주해요. 사실 이 이야기 전까지 상수리는 그냥 막연하게 의무감의 피아노 연주를 하다가 자유롭게 연주하는 피아노, 바람에 흔들리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좀 뭔가 나의 꿈을 즐겁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죠? 다음 진지는 퐁과 대화하며, 퐁은 알죠? 네, 퐁, 두레바. 대화하며 퐁이 행복한 꿈을 꾸며 살고 있음을 알게 되고요. 또 이모의 꿈은 재미있는 책들과 꿈꾸는 아이들이 찾아오는 집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제목이 이모의 꿈꾸는 집이 되는 것이 이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흐름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꿈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꿈은 즐겁게 꿈을 꾸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 전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서 가치 낱말을 이용해서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인물이 추구하는 삶은 그냥 뭐 찾아지는 건 아니고 글에 써 있지 않아요. 행동한 행동 또는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주인공의 말과 행동에서 그 사람의 가치와 삶의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우리가 알아볼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상수리예요. 상수리가 어떤 친구였죠? 예, 맞아요. 피아노를 열심히 쳐서 피아니스트가 되고자 했던 친구입니다.
상수리가 어떤 말을 했냐면, 힘들어도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놀거나 쉬는 시간을 아껴가며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의무감에 아주 힘들게 참고 견디면서 했죠. 그러다가 피아노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넌 아마 내가 행복한 피아니스트가 되길 꿈꾸었을 거야.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와 함께하는 시간, 즉 피아노와 함께하는 시간이 지긋지긋해지도록 연습만 하는 게 최선인 줄 알았으니 참 너무 후회스러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즐겁게 연주하면서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겠다. 이렇게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하지 않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까닭은 뭐냐면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꿈을 이루는 것에만 급급한 나머지 꿈을 꾸는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즐겁게 꿈을 꾸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상수리가 추구하는 삶은 무엇일까? 이거 그냥 말해보면 좀 어려운데 가치낱말을 활용하면 좀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치낱말들을 한번 선생님이 떠올려 봤어요. 끈기. 상수리는 끊임없이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끈기. 또 노력도 열심히 하죠. 그래서 노력. 또 성실하잖아요. 매일 했으니까 성실하고 또 미래에 대한 꿈을 꾸니까 희망적이고 또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모습, 또 용기를 내는 모습도 있는데 그 밖에 여러분들 각자가 상수리에 대해서 느끼는 게 있겠죠. 그게 좋은 가치일 수도 있고 좀 긍정적인 가치일 수도 있고요. 조금 부정적인 가치일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좀 긍정적인 가치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삶이 긍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좀 골라본다면 성실하게 노력하며 희망을 꿈꾸는 삶을 추구합니다. 상수리는 성실하게 노력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꿈꾸는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 나중에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희망이 없어요. 매일매일 연습만 했는데 이제 조금 바뀌어가지고 뒤에 가면 바뀌어서 즐겁게 희망을 갖고 나도 될 수 있어. 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게 즐거워. 즐겁게 연습하다 보면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꿈꾸는 것이 상수리의 삶의 가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낱말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인물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기를 한다면 어기는 이런 행동을 하죠. 생각하고 또 해도 못 나는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날아? 아니 속상하지 않아. 난 즐거워. 만약 꿈꾸는 동안 즐겁지 않다면 그게 무슨 꿈이니?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자, 쉬었으니 또 신나게 오르러 가볼까? 라고 말하며 즐겁게 계속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한 이유를 여기다가 한번 써보시고 어기가 추구하는 삶은 뭘까? 네, 이것도 한 번에 정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요런 가치낱말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끈기, 노력, 성실, 희망, 용기, 도전 이거 말고도 또 있겠죠. 아마 지금 이 어기 같은 경우는 뭐 희망, 긍정적인 삶, 도전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 굉장히 행복한 거, 행복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도 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추가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별도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거는 답을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미안해요. 자,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알아보는 것까지도 중요하지만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나의 삶과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 삶과 관계가 돼야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남학생들 말을 좀 빌려보자면 상수리가 비록 꿈꾸는 즐거움을 잠시 잊긴 했지만 꿈을 이루려고 계속 노력한 것은 배울 점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나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상수리의 삶의 가치로부터 내가 배운다는 거예요. 여학생은 또 뭐라고 했냐면 나도 퐁처럼 내가 좋아하고 신나는 일을 하고 싶어. 그럼 결국은 이 여학생은 퐁처럼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내가 만약 상술이라면 또는 내가 만약 퐁이라면 이런 가정하에 뭐 내가 진진이라면 내가 어기라면 내가 이모라면 이런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한번 삶의 가치를 각 주인공의 삶의 가치를 정리한 다음 그 삶의 가치를 현재 나의 삶의 가치와 비교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 어린이 선생님의 생각으로 한번 대신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기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긴 누군지 알죠? 예, 날려고 노력했던 그 새 하늘을 나는 연습을 포기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어기는 연습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아. 그 점은 본받고 싶어요. 네. 그냥 막 힘들어. 날 수 있을까? 나 포기하고 싶어.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와 날려고 연습하는 게 너무 즐거워. 그렇게 연습하는 것, 노력하는 것, 그 연습 자체, 노력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그런 어기의 모습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을 선생님은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생각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편지를 통해서 글을 써볼 텐데 일단은 이제 어떤 인물에게 쓸 것인지 진진인지 상술인지 어기인지 또 이모인지 촐인지 호인지 누구에게 쓸지를 정하시고 그리고 교과서 77쪽에 편지를 쓰시는데요. 막연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조금 힌트를 주겠습니다. 설명 잘 들어주세요. 편지글이니까 일단 우리 편지글의 양식에 맞춰서 인사말을 쓰셔야 돼요. 상수리에게 뭐 진진에게 어기에게 안녕 나는 누구누구라고 해. 책을 통해 너를 만나게 돼서 기뻐. 여기까지 인사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내가 피아니스트라는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 멋져 보였어. 난 아직 꿈을 정하지 못했거든. 이렇게 해서 뭐 기타 등등 공감했던 말이나 행동, 인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등등을 쓰시면 됩니다. 중간에 쓰시면 되죠. 그리고 편집글이니까 당연히 이제 마치는 말 쓰시고 끝인사. 알게 돼서 기쁘고 좋은 점 가르쳐서 고마워 2020년 9월 땡땡이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편집글의 형식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가 쓸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76쪽부터 77쪽까지 활동을 꼭 하시고요.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교과서 등교 수업 시간에 검사를 합니다. 네, 교과서 활동들 꼼꼼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 과제가 있습니다. 77쪽에 편지를 쓴 후 우리 잠시 전에 봤던 요 바로 앞부분에서 봤던 예시로 보여줬던 편지를 쓰신 후 게시판이나 사진첩에 비밀 댓글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편집글 꼭 쓰셔야 돼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마친 이야기를 꼭 한번 마무리해 주시고요. 교과서 76쪽부터 77쪽까지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했던 것 잘 기억하시고 특히 우리 편지 쓰기 꼭 쓰는 거예요. 약속해 줘. 자, 모두 안녕.